병사는 몸에서 시인의 피가 메말라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흙과 백의 세상이 병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병사는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했지만 색을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한 공허함은 너무도 컸다. 그래서 다시 목 잘린 시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다. 시인의 얼굴은 부패되어 가고 있었다. 게다가 피는 이미 말라붙었고 그 피 또한 썩어가는 것이 분명했다. 병사는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체념했다. 마음은 편해졌지만 병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과연 다른 사람의 피를 마셔도 색이 보일까? 병사는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숲속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는 길에서 병사는 가장 뒤쳐져서 걷고 있었다. 병사가 시인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일행과 거리가 벌어졌을 때 병사의 왼쪽 바위 너머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는 본능적으로 무기를 움켜쥐고는 앞서가는 일행들을 바라보았다. 일행들은 벌써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병사는 혼자서 살펴보기로 작정하고 소리 죽여 걸어서 바위를 돌았다. 바위 뒤에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한 소녀가 바위에 기댄 채 죽어가고 있었다. 병사가 다가가 살펴보니 이미 소생하기는 어렵게 보였다. 피를 많이 흘린 데다가 가슴을 관통한 상처가 치명적인 것 같았다. 병사는 치근한 마음이 들었지만 전쟁터 주변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었다. 병사가 일행을 따라 가려고 일어섰을 때 소녀의 목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다. 문득 병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 부분을 만져보았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느껴져 왔다. 소녀의 피는 나로 하여금 어떤 색을 보게 해줄까? 병사는 고개를 흔들고 일어서려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녀의 목으로 얼굴을 가져갔다. 따뜻함과 비릿함. 병사는 소녀를 부둥켜 안고는 피를 빨기 시작했다. 병사는 막사에 돌아오자마자 잠이 들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것은 입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비릿한 맛 때문이었다. 병사는 다시 색을 보고 싶었다. 그런 기쁨을 다시 느낄 수만 있다면. 병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잠을 얼마 자지 않았음에도 몸이 가볍고 머릿속은 깨끗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병사는 색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망스러웠다. 시인의 피만이 색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병사는 천천히 걷다가 목이 잘린 얼굴들이 있는 벌판까지 왔다. 병사는 시인의 썩어가는 피라도 받아놔야겠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수백 개의 목 잘린 얼굴들이 너무도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얼굴들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들의 울부짖음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전쟁이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병사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느닷없이 병사는 흐느낌이 터졌고 시인의 얼굴에게로 다가가지 못했다. 당신은 연극에서
피해 대용으로 검은 액체를 사용해 보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빙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빙의 말은 간단했다. 연극에서 그럴 필요까지 없다. 배우들은 마지막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당신의 작품인 드라큘라가 곧 첫 공연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드라큘라 역을 맡은 존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거만하지만 매혹적으로 연기해야 해. 존스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당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1820년의 샤를 노디에와 51년의 알렉상드르 듀마의 작품을 능가해보고 싶었다. 아니, 시간이 흘렀으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판치는 흡혈귀들은 빈약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최근에 지적인 흡혈귀가 나와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당신의 드라큘라는 그런 흡혈귀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당신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있었다. 마지막 막에서 흡혈귀 드라큘라가 죽었다. 그리고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당신은 이 정도라면 첫 공연치고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드라큘라 역인 존스의 연기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빙에게로 걸어갔다. 헨리 어빙은 자리에 앉은 채로 무감동하게 짧게 말했다. 소름 끼쳐. 당신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드라큘라의 공연은 끝났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찌되었든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공상문학의 대표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불합리하고 어색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이 소설은 끊임없이 재출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수많은 아류작들을 낳았죠. 우리들 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화제를 바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영화와 다른 매체를 통해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죠. 벨라 루고시나 크리스토퍼 리 같은 배우들도 탄생을 시켰고요. 우리들 중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아마도 우리들이 상상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흡혈귀와 드라큘라는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거예요. 변형된 모습이나 또는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말이죠. 우리들 중 왼쪽에 앉은 사람이 말을 이었다. 그것들은 진짜가 만들어낸 가짜다. 그리고 참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우리들 중 당신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모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당신에게서 벗어나자 당신은 속으로 다음 말들을 덧붙였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이지만 진짜와 참말이 우리 곁에 존재하기도 하지. 그리고 우리들 중 당신은 이들이 자신을 찾아온 그 의도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병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숲속을 뛰고 있었다. 병사가 뛰는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10여 명의 동료들 중에서 한 명만이 유일하게 보였다. 아마도 다른 이들은 죽었거나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의 포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살아남은 자가 불안해하면서 병사에게 물었다.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장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병사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백작은 이 나라에서 영웅일지 몰라도 분명히 잔인한 자였다. 살아있는 포로들을 꼬챙이로 찔러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즐기는 자이다. 오늘 밤 같은 중요한 정탐 임무의 실패를 백작이 관대하게 넘어갈 리가 없었다. 도망칠까? 살아남은 자가 병사에게 물었다. 병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절벽의 양쪽은 양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길도 없었다. 병사는 백작에게 사적인 원한은 없었지만 백작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백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찾아내 꼬챙이로 찔러 죽일 것이다.